안녕하세요. 화제의 주인공 김건희, 그의 죄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사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소망한 일들이 현실화돼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있는 지금 도대체 김건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어떤 악녀보다 더 악독한 김건희. 죄목 22가지를 뽑아보겠습니다. 특검이 뽑은 것은 16가지이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로서 2010년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과정에 김건희가 자신의 주식 계좌와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건희가 단순한 자금 제공을 넘어 주가 조작 선수들과 직접 소통하며 매매 시점과 수량을 전달받는 등 범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기술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도이치모터스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가 또 다른 상장사인 우리기술의 주가 조작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단서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는 김건희가 일회성으로 주가 조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기술의 주가 역시 특정 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급등락을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 기매 자금이 유입되고 부당한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입니다. 셋째,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이 또한 앞선 두 가지와 동일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의혹은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 김우와 그 모친인 최은순,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입니다. 특정 시기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김건희 측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에 직접 참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김건희가 금융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여러 건의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넷째,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혐의입니다.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에 해당합니다.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일가가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된 사건입니다. 이 노선 변경으로 인해 김 일가 소유 토지의 가치가 수백억 원 이상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책사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다섯째,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혐의입니다. 이 역시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 일가가 시행한 양평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사업기간을 불법적으로 연장해주고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각종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특혜 덕분에 김 일가는 수백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착관계에 의한 특혜이며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사인의 배를 불린 부패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째,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금 수수 혐의입니다. 이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건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후보 지명 및 대통령 당선 등 정치적 지위가 급상승하는 시기와 맞물려 대기업들로부터 이례적으로 많은 액수의 협찬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협찬금은 정상적인 문화예술 후원이 아니라 대통령 부인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보험성 뇌물이라는 것이 혐의의 핵심입니다. 일곱째, 크리스찬 디올 가방 수수 혐의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혐의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촬영되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인사청탁 등 부정한 목적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격을 실추시킨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째,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혐의입니다. 이는 특정 건설사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명품 목걸이를 특정 기업인으로부터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에 유리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국가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사유화하고 금품과 자리를 맞바꾼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샤넬 가방 등 수수 혐의입니다. 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사업 편의 등 청탁의 대가로 수수했다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하여 통일교 측이 제공한 고가의 샤넬 가방 등을 받고 그들의 사업에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또 다른 형태의 뇌물 범죄 혐의입니다. 열번째, 고가 장신구 등 재산 신고 누락 혐의입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수억 원대의 고가 장신구와 명품들을 재산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감시를 피하고 재산 형성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1번째, 인사청탁 개입 혐의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로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주요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인물들을 추천하거나 특정 인물을 배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인 인연을 기준으로 국가 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은 헌법이 정한 공무원 임면권을 침해하고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입니다. 12번째,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같은 무속인이나 비선 실세들을 통해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기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알선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대통령 부인의 권위를 등에 업고 불법적인 이권 개입에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국정 운영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3번째,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 혐의입니다. 이는 뇌물 및 직권 남용 혐의를 포함합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과거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했던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 형태로 공사를 수주하고 신고되지 않은 호화 시설을 증축하는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공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유화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부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4번째, 총선 등 공천 개입 혐의입니다. 이는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명태균 씨와 같은 비선 조직을 동원하여 여론조사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등에서 특정 인물들을 공천하도록 당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무력화하고 대통령 부인의 사적인 판단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려 한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15번째, 삼청동 안가 등 사적 사용 혐의입니다. 이는 국고 손실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안가를 김건희가 자신의 지인이나 사업가들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한 장소로 빈번하게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 및 경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시설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명백한 국고 손실 행위이며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남용한 것입니다. 16번째,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입니다.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같은 민감한 외교 안보 정보를 공식 라인이 아닌 민간인 지인에게 사전에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며 대통령실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7번째, 비선실세 국정농단 혐의입니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의 종합적인 형태입니다. 공식적인 직책이나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건진법사와 같은 비선실세들을 통해
국가의 정책 결정, 인사, 이권 사업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정한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사적인 네트워크가 국가의 공식 시스템 위에 군림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8번째, 논문 표절 혐의입니다. 이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건희가 취득한 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해 다수의 학술 논문에서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도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논문을 심사한 각 대학교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허위 학위는 이후 경력을 쌓는 데 부당하게 이용되었습니다. 19번째, 허위 경력 기재 혐의입니다. 이는 사기 및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과거 여러 대학교에 겸임 교수 등으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수상 경력과 근무 이력 등 다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채용을 담당하는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사기 행위이며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강단에 서고 급여를 수령한 것은 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도덕적, 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20번째,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입니다. 이는 허위 경력 기재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사회이사 재직증명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채용 과정에 실제로 제출하여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 혐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1번째, 모친 사건 공모 혐의입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김해 모친 최은순 씨가 수백억 원대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김건희가 단순히 인지한 것을 넘어 위조 과정에 직접 공모하고 관여했다는 추가 고발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가족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째,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이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입니다. 과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고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이며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작은 채널이지만 더욱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본다였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